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는 최필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살예방 교육 일환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첫 번째 자살의 정의, 두 번째 자살의 주요 요인, 세 번째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네 번째 위험 징후 및 돕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살의 정의입니다. 자살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의 개념을 자살 행위로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 즉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자살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되뇌이는 인생이 허무하다 또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와 같은 보편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신이 정말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자살 생각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 시도나 자살 행동에 앞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면 자살 시도를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살의 주요 요인입니다.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는 첫 번째, 정신질환입니다. 높은 자살 위험은 급성 질환 상황 또는 퇴원 직후, 이때 거의 절반 이상이 퇴원 후 첫 외래 방문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최근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접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의 약 25%가 죽기 전 해에 정신건강기관과 접촉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연관되는 구체적인 정신질환은 우울증, 약물남용, 조현병, 인격장애 등이 있습니다. 약물남용과 인격장애는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고 우울증은 여성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자살하려는 의도, 분명한 자살 의도는 자살에 대한 확실한 예측 요인이 됩니다. 자살 의도는 세심한 계획과 치명적 방법을 고려하는 심각한 수준에서부터 계획 미비, 행동 은폐, 실패 등의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의도나 양가 감정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한 의도를 나타내고 즉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자살 수단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자살의 위험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는 단기간, 하루, 몇 시간 또는 더 짧은 시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시도력,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자살률은 특히 자살 시도 후 첫 해에 상당히 높아지며 따라서 과거의 자살 시도는 앞으로 일어날 자살의 강한 예측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자살 사망자의 약 절반이 자살을 시도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으며 4분의 1이 죽기 전 해에 자살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살 위험은 지속적일 수 있어 과거의 자살 시도는 오래전에 발생했더라도 자살의 주요 예측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수단의 사용은 즉시 생명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은 주요 우려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수단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자살할 의도가 분명하거나 과거에 자살 시도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수단과 함께 약물이나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유독성 약물이 자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 여성은 남성보다 자살할 생각을 표현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으며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최대 2배에서 3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살에 이르는 경우는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여성보다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연령, 자살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특정 연령대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10살대 어린이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자살의 1% 미만입니다. 청소년 15세에서 24세와 노년층 75세 이상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자살의 위험이 높습니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자살 행위로 이끄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은 다수이며 대개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이혼에 의한 가까운 인간관계의 상실, 실직 및 다른 업무 관련 상실, 만성질환이나 장애, 만성통증, 소송관계, 대인관계 갈등 등 기타 생활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중인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2배에서 3배 자살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3배에서 5배의 자살 시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자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살을 행하지는 않는다. X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자살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자살에 대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X입니다. 대부분은 삶과 죽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립니다. 대부분의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삶이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살 위험을 무사히 넘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위에서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자살 의도를 밝히지 않으며 자살은 특징적인 징후 없이 갑자기 일어나 행해진다. X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은 자살 의도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단서와 경로를 줍니다. 혼자 몰래 결심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일어납니다. 자살은 갑자기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힘든 이야기,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 자살을 하려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자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결국 자살하고 말 것이다. X입니다. 자살 시도자들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기보다는 감정이 촉발되는 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위기를 잘 넘기고 썰물처럼 사라지고 평생 다시는 그런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지 않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살 충동이 강하게 있었다고 그것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살 충동이 강하게 있을 때 충동을 갖게 하는 징후를 잘 포착하고 적절한 위기 계획과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유지되면 충분히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과 다르다. X입니다. 자살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살자들이 어떻다는 일반적인 특성은 없습니다. 자살 위험이 좀 더 높은 집단이 있을 뿐입니다. 자살 위기 이후에 감정 상태나 호전되는 것은 자살의 위험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X입니다. 대부분의 자살은 상태의 호전이 시작되고 나서 3달 이내에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울한 생각과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살은 한두 가지 특정 사건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다. X입니다. 특정 사건이 자살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자살은 한두 가지의 특정 사건이나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둘러싸여 개입하게 되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떠한 참혹한 고통도 주위에 관심과 도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조기 발견한다면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은 없어진다. X입니다. 한 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자살 충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시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자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꼭 죽어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살 위협을 하는 사람은 죽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X입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죽을까 말까 하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자살을 결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X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고 나누어야 자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살 생각 및 계획,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위험 징후 및 돕는 법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카드 뉴스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신 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카드 내용의 모습이 보인다면 가까운 학교 학생생활 상담소나 가까운 보건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존중교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야야 게임이나 할래? 왜? 야 뭔 일 있냐? 왜 이렇게 멍 때려? 별일 없어. 괜찮으니까 신경 꺼. 이게 왜 이래? 엄마, 딸. 요새 집에도 잘 못 가는데 별일 없지? 별일은 우리 딸이 괜찮으면 엄마도 괜찮은 거지. 박 사장. 나 왔어. 왔어.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있어? 나 괜찮아.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생겼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괜찮아. 그래. 지금 당신은 정말 괜찮은가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사실 힘들어. 요즘 너무 힘드네. 엄마한테 좀 와줄래? 말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왔어. 뭐했어? 그런 일 있었어? 형한테 말하지. 아유. 전문가와 함께 돕겠습니다. 당신을 이야기해주세요. 나도 다 알아. 나란 존재가 없어졌으면 지금까지 계속 버텨온 거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얼굴 한 번 안 본 사이인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거 정해진 대로 뻔한 대답만 하는 거 아니야? 귀찮다는 식으로 상담한다던데. 상처받고 싶어. 가식적인 말할 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마. 날 이상한 가식적인 말을 하지 마.
상처를 받거나 주변에 피해가 될까봐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나의 감정과 이야기들.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4시간 여러분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살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힘듦을 표현한 후에서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힘듦을 표현하는 신호로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가 있습니다. 언어적 신호로는 죽고 싶다는 직접적 표현, 절망감과 죄책감의 표현,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고, 행동적 신호로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자해 흔적, 전에 없던 행동들,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상황적 신호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만성질환과 신체적 장애,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발견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자살과 관련된 환경을 제거합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비밀 보장을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관해 옳고 그름을 논쟁하지 말아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119, 112에 도움을 요청한 뒤 자살 예방 전문 기관에 연락합니다. 혹시나 도울 방법을 모르겠거나 나도 함께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저녁 약속 있어? 여보, 요즘 힘든 일 없어? 어르신, 요즘 잘 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더 큰 아픔을 막을 수 있습니다.